예, 안녕하세요. 와제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내동매매 관련해서 이 계좌 관리에 늘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 매도 이런 거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주관적인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뭐랄까 매매 기술에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 기술. 이것도 매매 기술입니다. 뭐 얘기해 보죠. 자,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 여러분만 뭐 내가 난 왜 이러지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사람은 돈의 앞에 있어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그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런 심리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매매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 손절을 했다라는 거지 그날. 그러면 손절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절하면 아깝고 화나고 빨리 복구하고 싶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뭘 하냐면 손절하고 나서 그날 매수를 또 해요. 그날 어떤 거든지 이제 바로 이제 복구하고 싶어 갖고, 그러니까 졌으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되기도 하고, 잃었으니까 다시 따야 된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돼요. 뭐냐? 손절한 날에는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손절한 게 안 아깝다,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 원칙대로 간 거야. 그러면 2차 매수 또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근데 그런 사람이 아마도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원칙 삼으세요. 손절한 날 매수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매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이제 이런 상황. 두 번째가 이런 상황. 잔고를 보면서, 계좌를 보면서 마이너스 뭐 3% 4%예요. 이제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매매의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매매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3% 됐어. 아니 애초에 그러면은 뭐 계획도 안 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지,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켜야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매수했고 지켜봤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딱 얘기하면은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만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계획적인 매매고, 이게 투자고, 그냥 뭐 매수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자체는 이제 뇌동매매인 거죠. 그게 이렇게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다, 공부부터 하세요. 차트 공부부터. 예, 이거 생각하면서 그 계좌 쳐다보고 있으면요 본업에 집중 안 됩니다. 예, 제 강의 보던 분들, 또 주식 가는 분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많은 비율로 직장인이 되게 많거든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손에 안 잡혀요, 일이. 계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뭔 말인지 아시죠? 다들 할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손해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손해인데 여러분 본업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준이나 매매 원칙이나 매매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원칙을 정한 뒤에 매매를 했어요. 예, 이제 세 번째는 했어요. 그런데 초조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경험이. 내가 지식을 가지고 매매를 했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어떤 초조함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요 경험이 부족해서 무조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서 엄청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2번과 3번이 좀 이제 연관이 있는데, 경험이에요. 결국은 경험. 내가 배웠어요.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보통 통상적으로 장이 좋으면 올라간다, 몇 퍼센트. 그러면은 초조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으로. 그냥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절하거나 또는 익절 신호가 아직 더 매도를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러니까 홀딩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매도를 해서 일찌감치 이제 팔아버린다거나 약수익을 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잃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싸움을 하게 돼요. 손해보는 싸움들. 왜냐하면 주식은요, 빠질 때 순식간에 빠져요.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요. 왜? 올라갈 때 왜 천천히 올라갈까요?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중간에 팔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팔고 하니까 차트라는 게 올라갈 때만큼은 좀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이상하게 당일날 떨어질 때는 한 방에 떨어져요. 그럼 심리가 꺾여갖고 이 사람은 똑같은 심리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심리죠. 그게 한 방에 발동되니까 내려갈 때만큼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면 내려갈 때, 급락할 때가 정말 빠르고 올라갈 땐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가요. 그쵸?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급락할 때만 코스닥이 강한 반등으로 올라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외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관은 뭐 사람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도 다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 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심리가. 이 심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뭐 누구는 이러지 않고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자기가 좀 부담스러운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심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주식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심리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근데 이 세 가지를 뛰어넘으려면 난 뛰어넘을래. 알았어, 나 이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과 지식이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매라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무슨 매수 기법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배워봤자요. 여러분 심리 컨트롤 하지 못하면 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강의들이 있고 많은 그런 매매 기법들이 있는데 왜 다 성공하지 못할까요? 왜 다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매매 기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로 알려드려도 그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이게 주식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식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나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경험의 영역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사이즈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가요. 지식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세력이 어떤 패턴이고 또 이런 시그널에서 어떤 패턴이 일어나고 지금 위치에서는 뭐 어떤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이 지식이 경험이 되어서 통계가 돼갖고 이제 내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손절 안 치면 망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주식을 내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내공이 많이 쌓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현 자체도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내공. 뭔가 좀 오바스럽기도 한데 실제로 오바는 아니에요. 내공이란 표현은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내면에 요 기술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경험도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지는 거. 그게 과정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비중을 늘려요. 그냥. 좀 땄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장 좋을 때 우연히 들어와서 막 땄어요.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복구하고 싶어갖고 손절하고 나서도 바로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잔고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본업에 집중도 못하고 있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계속적으로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다?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네, 손절하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조금씩은 이제 성장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공부하시려고 기준을 여러모로 계속 세워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주식시장이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질 수가 없죠. 주식시장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회사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경험을 쌓기를 이렇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지금 올리는 거고요. 주식을 10년 이상 넘게 한 분들도요. 이 계좌를 이걸 계속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로. 예. 근데 어떤 또 사람은 또 주식을 잘하는데 그 사람은 또 이걸 잘해요. 예. 그냥 한두 가지만 배운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 지켜 나가는 거죠. 그것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참 집중력이 필요한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니까 이런 좀 내동매매에 관련된 이런 강의는 별로 제가 안 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내동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난 아니다라고 또는 또 컨트롤을 못한다라고 하면 주식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지키잖아요. 진짜 도박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하신 분들. 이거 심리 깨지면 주식이 진짜 도박이 돼요. 도박 심리가 뭐예요? 따고 나서 땄어. 근데 잃었어요. 그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게 도박이잖아요. 그 도박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번 성공했었으면은 주식도 똑같아요. 몇 번 성공했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뭐 안 되는 거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거. 그럼 중독돼 갖고 집착하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로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주식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